관중 이후의 국제 정치와 관중 이전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관중은 기존의 것을 넘어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때 멋진 외투를 입고 등장했다. 그래서 자신의 주군을 패자로 올리고 실질적인 개혁, 힘든 개혁 혹은 완전한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조차도 아주 우아한 외피를 쓰고 있다. 줄 때 주더라도 멋있게, 뭔가 취할 때도 야, 네가 뭐 예를 들면 어린아이 사탕 뺐듯이 이 방법은 안 되고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나한테 적당히 내라. 우리가 어떤 룰을 만들고 그 룰을 따르는 집단을 중국이라고 불러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화하 중심의 중국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춘추전국 시대를 공부하고 있는 공원국입니다. 오늘은 춘추의 설계자, 개인적으로도 무척 사랑스러운 야인 관중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중은 원래 제 나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이 관씨잖아요. 관중은 확실히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제 나라에 출사하여 제 나라 환경을 춘추 제1대 패자로 만드는 명재상입니다. 주가 동쪽으로 오기 전에 제일 큰 제후국인 제 나라는 견제를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제 나라의 공이 솥에 삶겨 죽는 주왕실의 왕에게 삶겨 죽는 그런 치욕도 당했어요. 강태공이 건국의 오른팔이었는데 강태공의 후손을 삶아 죽일 정도로 그렇게 견제가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규인데요. 둘째 아들을 관중이 보좌하고 셋째 아들은 포숙이 보좌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 어쨌든 공일에 오른 이 양공이라는 사람이 천하의 폐륜하였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 사실은 양공은 자기 여동생인 강신녀, 문강하고 어릴 때부터 사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이 여동생이 노나라로 시집을 갔습니다. 노나라로 시집을 갔는데도 욕망이 강한 건지 아니면 뭔가 도덕관이 특이한 사람들이 서로 사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나라의 공이 제 나라가 큰 나라잖아요. 큰 나라로 와서 인사를 하는 거죠. 인사를 하러 갈 때 이 강씨 여동생이 와서 오빠랑 다시 사통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이제 노나라 군주 노관공이죠. 도저히 못 빠져서 한 소리를 했나 봐요. 그러자 이 친구가 제 양공이 이 힘이 센 팽생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술을 많이 먹인 후에 잡아서 갈비뼈를 부러뜨려서 실수로 그런 것처럼 옆 나라의 군주를 살해해버렸어요. 노나라 사람들이 억울하겠죠. 아 정말 억울하다. 우리 군주가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못 돌아간다. 살인자라도 죽여주십시오 하니까 팽생을 뒤집어 씌워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독한 녀석들이 근처에 가면 이렇게 벼락을 맞는 거죠. 제 나라 양공이라는 사람이 성격적인 결함이 있고 인간이 야박해서 언제나 신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중신들을 변방에 보내놓고 교체를 안 해주는 거예요. 도성으로 못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공손무지라는 공실에 자제하고 음모를 꾸며서 양공을 살해해버립니다. 근데 이 또 재밌는 일이 또 벌어지는 게 공손무지라는 사람도 군주를 암살하고 올라왔는데 역시 그 반대파들이 있을 거잖아요. 결국 이 임시군주 역할을 잠깐 하다가 또 살해되고 맙니다. 공실에 남아있는 두 자격이 있는 사람, 그죠? 공자, 규와 소백. 당시에 소백은 형을 피해서 제 나라의 지방으로 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관중은 자기 주군이죠. 규를 모시고 노나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임시군주가 죽자 두 아들이 국도로 달립니다. 빨리 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잖아. 공자규는 내가 둘째 아들이고 당연히 나지. 관중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리가 멀죠. 국경도 있고요. 그런데 당시 땅에 있던 포숙과 소백은 더 빠르겠죠. 가니까 관중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봐도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관중이 빠른 말로 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공자 소백에게 화살을 날립니다. 관중은 참 무서운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자기 주군을 위해서 자기 주군의 정적이자 동생을 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맞았어요. 그런데 맞아서 자, 수레 앞으로 푹 굽그러집니다. 소백이 거꾸러진 걸 보고 관중은 일이 되었다. 저 사람 이제 끝났다. 그래서 돌아가서 약간 여유를 갖추고 노나라 용병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 환공이, 그 사람의 이름은 소백, 벌써 기다리고 있는 거죠. 큰 나라에서 이미 군대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작은 나라의 용병 몇 명으로 되겠습니까? 다시 관중은 주랭랑을 치죠. 자기 주군을 모시고. 그런데 이제 어떡합니까? 사실은 이제 규는 죽어야 되겠죠. 제 환공, 이렇게 말합니다. 죽여라. 노나라에 있는 나의 정적들을 죽여라. 그때 소백을 보호하고 있는 보좌관이 누구죠? 포숙이죠. 포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나라만 다스리려고 하면은 나하고 이번에 같이 당신의 편을 들었던 고시면 충분하다. 패자가 되고 싶다면 관중을 써야 된다. 도대체 패자가 뭔가? 패자는 회맹의 주관자입니다. 주왕실을 대리한다는 이야기로 회맹을 주관하는 사람.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우두머리를 패자라고 부릅니다. 관중 나 죽이려고 한 놈인데. 그렇지만 관중을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말을 바꿉니다. 공자 규는 나의 형님 아니냐.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노나라에서 알아서 죽여라. 그 대신 관중은 이놈은 나한테 살려서 보내라. 내가 직접 해치우겠다. 근데 갔더니 제 환공이 삼흔삼욕하고 3번 연기를 쬐고 3번 목욕하고 관중을 맞았다. 왜? 관중을 쓰려고. 그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중을 쓰려면 어디다 써야 돼? 포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중을 쓰려면 재상으로 써야 된다. 왜? 관중이 고씨보다 정치를 더 잘한다. 누가 정치를 잘한다고 야인을 들어서 쓸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관중이 들어온 친구를 일약 재상으로 올립니다. 그게 제환공의 그 품이고 제환공의 일종의 개혁적인 조치겠죠. 외국이고 어디서 출신이고 다 필요 없어. 더 똑똑하면 더 똑똑한 애를 쓰겠다. 이렇게 해서 관중이 일약 춘추시대 초대 패자를 배출하고 가장 풍요로운 땅을 가진 제 나라의 재상이 되는 겁니다. 공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관중이 없었으면 우리는 봉두단발하고 머리를 부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옷깃을 여몄을 것이다. 관모를 쓰는 사람들을 화하라고, 이거 정해진 관모. 근데 이제 머리를 풀어지킨 사람들을 오랑캐다. 그리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친구들을 이제 오랑캐다고 하는데, 그게 관중이 없었으면 우리는 다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다. 그때 관중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BC 7세기 초중반에 뭔가 세계사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스키타이가 서아시아를 강타하던 시절, 그리고 이집트까지 들어가는 그런 뭔가 민족의 대이동 시절. 근데 중국에서는 적이라고 불리는 종족이 사실상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황하를 향해서 내려오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외모로도 구분이 되고 문화적으로는 완전히 구분되는, 이 사람들은 전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보병들이죠. 근데 전차전을 하는 중원에 있는 사람들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보병들이니까 창칼을 들고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BC 7세기 초중반에 중원에 있는 휘송 제국들이 황하 북한에 있는 제국들이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제환공에게 관중이 이렇게 말합니다. 융적은 승량이 이리 때와 같아서 도저히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화적은 서로 싸우지만 뭉쳐야 한다.
그러니까 중국과 용적을 구분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관중이 만든 건데, 그래서 제나라 연합이 군대를 이끌고 황하의 방어선을 치고 황하 북안에서 적의 공격을 받는 나라들을 복원시키는 작업을 벌입니다. 황하 북안에서 멸망해 가는 나라들을 다시 세워준 사람이 환공인데 그 정책을 위반한 사람이 관중입니다. 관중의 행태를 보면 실질적으로 전투를 벌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적과 싸울 때는 가장 적극적으로 싸워 나갔어요. 그러면 중원에서 입지를 강하게 하고 중원 안에서 자기의 회맹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는 겁니다. 춘추 시대의 질서는 기본적으로 회맹입니다. 화하의 여러 나라들이 거대한 이제 회맹장을 열고 회맹의 맹주가 규약을 강제하는 겁니다. 그 질서 자체를 관중이 만든 거지만 우위를 다진 핵심 세력들은 주 왕실에서 봉한 제후들입니다. 근데 관중이 규구의 회맹장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하천에다 제방을 구부려 쌓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물길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제나라는 하류에 있죠. 물길을 바꾸면 제나라가 힘들어지죠. 지금도 물길을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 하천 조약이 있습니다. 화하연합이라는 것은 국제 하천 조약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적장자를 함부로 바꾸지 않아야 된다. 아시다시피 소위 오랑캐라고 말하는 데는 능력주의죠. 강한 사람이 이제 군주가 됩니다. 근데 화하, 전국이라고 말하는 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적장자에 의한 상속이 중요한 거죠. 적장자에 의한 상속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우리 화하연합에서 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관중이 말하는 것들은 우리 기준 받아들이면은 화하다. 안 받아들이면 너희들 화하 아니다. 실제로 왕을 칭하고 있는 남방 오랑캐 어디죠? 초나라. 초나라는 땅도 클 뿐더러 화하에 끼워줘도 안 끼워줘도 좋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관중은 어떤 면에서 그런지 초나라를 화하연합에 장기적으로 끌어들여야 될 대상으로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중원에 있는 정나라를 초나라가 칩니다. 정나라에서는 제나라가 개입할 것이다 하면서 제나라가 지금까지 신뢰를 보였으니까 우린 기다리겠다 해서 항전을 합니다. 성에서 버티면 뭐 이기긴 힘들죠. 버티는데 정말로 제나라가 연합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주위에 위, 조, 송, 허, 노 연합군 비교적 작지만 아주 여러 나라를 모아서 초나라를 치겠다고 내려옵니다. 왜 초나라를 칩니까? 중원으로 초나라는 개입하지 말라. 나는 천자의 대리인이다. 중원의 이익은 내가 차지한다. 그런데 관중이 출정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아까 말했듯이 관중은 무엇을 해도 좋은 비단 옷을 입고 가는 친구입니다. 그게 자기들의 화의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관중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나라 성왕에게 사실은 누르기 위해서 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포모, 이제 술 거를 때 쓰는 이제 띠풀인데 초나라에서만 나오는 풀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들이 포모를 보내지 않아서 천자께서 제사를 못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주께서 당신들의 책임을 물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천자의 대리인이고 뭐 자기는 이제 패자인 환공의 신하니까 환공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 주 소왕께서 한수로 원정을 가졌다가 돌아오지 못했는데 우리 군주께서 그 연유를 묻고 싶어 합니다. 대단히 우아하죠. 그렇지만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왜 너는 왕이라고 부르면서 주나라 연합에다가 무릎 꿇지 않느냐. 두 번째, 예전에 주왕이 원정 갔을 때 한수에서 패전해서 죽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실제로 싸우려고 와놓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관중입니다. 그러자 초왕의 사자 대답도 대단합니다.
포물을 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곡물이 어찌 아끼겠습니까? 그러나 예전 소왕께서 돌아가신 일은 저 물에게 물어보십시오. 군께서는 군기문 지어 수빈하라.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지금의 물이 예전의 물이 아닙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옛날 이야기를 하려고 일부러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때 언사가 이렇습니다. 중국의 언사가 그렇죠. 근데 춘추시대 언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데 관중과 구론의 언사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환공이 직접 나서서 위협을 합니다. 이 군대로 만약에 성을 공략하면 어딘들 못 공략하겠는가. 그러자 이제 초나라 쪽에서 한수와 방성을 해자로 두르고 우리가 견디면 못 견딜 줄 아십니까? 하니까 관중은 이제 공남만 내십시오 하고 해명을 맺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초를 사실상 국제무대에서 완전히 인정해 준 사람도 바로 관중입니다. 근데 초가 중원으로 들어오고 섞이고 하다가 결국은 초 지역의 말도 지금 그냥 중국어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중원의 의미를 규정해 준 단초를 관중이 열었다. 관중이 여는 춘추시대가 어떤 것인가? 사실은 관중이 연 춘추시대가 관중이 만든 중국이었다. 관중 이후의 국제정치와 관중 이전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리고 관중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웃에게 행보를 만들어 갔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